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경태 의원은 저희 여의도 펀치 처음 오늘 나오셨는데 오늘 참 들을 말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뉴스들이 많아서요.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후 2시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사의 표명, 1분 남짓한 입장문, 굉장히 그것이 가져오는 지금 정치권의 또 다른 그런 흐름들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사의 표명에 대해서 두 분께 짤막하게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길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만으로도 오늘 시간을 다 쓸 수가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사의 표명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장경태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정치 검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한다 하셨지만 결국 하게 되는 어떤 양치기 검사의 모습인데요. 더 이상 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 아닌 민주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런 어떤 기대와 신의를 저버리고 결국 이 본인 스스로가 이 추미애 장관께서 징계나 혹은 직무 배제했을 때 임기를 채우는 검찰이 되겠다,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불명예스럽게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요. 지난 33년간 21명의 검찰총장 중에서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검찰총장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형두 의원께서는 윤석열 총장의 사의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태에서 아마 아주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나 정부 사람들이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물러나라고 그렇게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욕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세균 총리는 대통령한테 거취를 사실 총리가 이제 그런 내각이라든가 주요 검찰총장에 대한 이런 거취 문제를 건의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직을 걸고 나와서 이야기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일 큰 쟁점은 중수청입니다, 중수청. 근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처음에 검찰에게는 수사권, 검찰에게는 기소권, 검경 수사분리 이렇게 하면서 중대범죄는 검찰이 맡기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 중대범죄 6개마저도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검찰총장으로서는 그 최후의 보루로서 더구나 자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흔드나라는 그런 자괴감. 또 지난번 인사파동에서 아주 온순한 신현수석까지 그렇게 반발할 정도의 무언가 석연찮은 인사의 내막, 수족을 자르고 검찰의 수사권 전체를 박탈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중대범죄 6개는 금융범죄, 권력형 범죄, 굉장한 엄밀한 법률 적용과 증거 수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현재 다른 기관은 그런 정도의 수사 능력이 없습니다. 중수청 얘기는 좀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도전이 있고 이걸 흔들려고 한다면 자기가 이걸 몸을 던져서라도 맡겼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이고 지금 다음에 무슨 수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우리 법치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 사의 표명 이후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이 사태 상황을 보고했다라고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1시간 조금 넘은 시간에 저희 3시 조금 넘은 시간에 문 대통령이 이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소식까지 청와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내포돼 있다, 함의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의 이 사의 표명 자체가 만약 지금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비정상적인 지금 이 상황을 직을 걸겠다고 한다든지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이 떠난 것으로 확인하고 아마 빠르게 진행하신 걸로 보고요. 이 비정상적인 이런 절차와 행태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이 여당에서도 비판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헌법의 어떤 가치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어떤 걸 훼손했는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대구고검 방문해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중수청이 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입장문에서도
헌법 정신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입장과 오늘의 사의 표명하는 입장문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게 맞습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떤 것이 헌법 정신을 위배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거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이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할 만큼 이 중수청 논의는 너무 급진전되어 왔습니다. 그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법사위 위원들 또 법조인 출신들 그중에는 일부는 지금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오로지 이분들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급진전되니까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 지난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속도 조절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권에서 180석 가까운 절대 반지 야당이 뭐라 그러든 국민이 뭐라 그러든 의결하면 다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거기에 윤석열이 타겟이 돼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총리가 얼마나 큰 모욕을 안겼습니까? 직을 내려놓고 이야기해라. 아니 지금 중수청이라는 중대한 검찰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데 검찰총장과 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대범죄 6가지는 정말 엄밀하게 법률 적용을 하고 증거 수집을 하고 기소와 수사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서 처음에 검경분리, 수사분리하고 할 때도 이 중대범죄 6가지는 검찰에 맡겨놓기로 한 것인데 이제 윤석열 검찰이 권력비리 수사하고 막 얘기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자체를 봉쇄하는 그러니까 교각사루죠. 밉다고 완전히 그 자체를 지금 검찰의 기능 검찰에서 범죄 수사, 이 중대한 범죄는 누가 수사할 겁니까? 그런 수사의 능력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금융범죄, 권력범죄. 네. 이거 일반 경찰이나 지금 생기는 국수본 같은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심각 걱정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수완박이라 그럽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이 여권의 목표는 부패 완판으로 기길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 정도의 절박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검찰총장의 이런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정치 행보라고 직을 걸어놓고 직을 내려놓고 니 물러나서 이야기하라고 네. 국무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또 말을 바꾸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 사의 표명하는 입장문에서는 본인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음에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보수 야권의 이른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빅텐트가 쳐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윤 총장의 사태가 반드시 필요했느냐 불필요했느냐에 대한 거는 국민들의 판단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정치권의 행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또 다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겠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공직을 걸고 야바이 행위를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께서는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하실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나온다고 해서 본인도 사실 이 6대 범죄에 대해서 마약수사청이라든지 금융수사청을 만들 수도 있다. 영국 SF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히려 수사청을 쪼개는 것보다는 6대 범죄 중수청을 만들어서 하나로 일어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데 본인의 의견과 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직을 건다든지 예. 어떤 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당연히 엄중하게 꾸짖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외교관으로서 이 정치의 형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반기문 총장 또한 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예. 반기문 시즌2라고 보는데요. 이제 정치인 윤석열로서 아마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 부분도 본인이 스스로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저는 더 슬픈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은 어찌됐고 오세훈의 날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윤석열의 날이 된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지금 이석의 그래도 제1야당이신데 윤석열을 입당시킬 것인지 아니면 합당 당할 것인지 그것도 아마 주목받을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이 된다면 국민의힘으로 간다. 이렇게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가지 자꾸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정치권과 연관시키고 또 그걸 국민의힘과 연관시키는 것도 여당의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짜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윤석열 총장이 야당의 대선 후보를 스스로 커갈 것이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 보고 물론 윤석열 총장의 대권 행보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더 크게 바라는 것은 지난 1년 사이에 벌어졌던 그 숱한 법치 파괴 행위들 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일체 중단되고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 그걸 역전시키려는 그런 사태들을 보고서 도대체 이래도 되나라는 사람들의 절망감과 위기감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와 헌법을 지키겠다는 본인의 말대로 저는 남은 다음 시기도 저는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지켜서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다 겪고서라도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랐지만 더 이상 이제 검찰 내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내부 한계 같은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본령은 아마 윤석열 총장도 강조했지만 파사 현정입니다. 사악한 것을 깨부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검사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검사들이 무사는 곁불을 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곁눈치 보지 않고 정치하지 말고 정말 이 스스로가 지금 격분하고 그것 때문에 사퇴했던 그 사태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은 그런 행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공직이라는 것은 죽음과 같아서 그걸 쫓아가면요. 쫓아가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 예.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 있지만 이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 스스로가 사태의 명분으로 삼았던 바로 그 문제, 어떻게 법치를 회복하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에서 본인이 더 후배에게 기감이 되도록 만일 이래가지고 금방 정치권으로 갈아탄다 할 경우에 어떻게 후배들이 윤석열 총장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법치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그런 파사 현정의 검찰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좀 자연인으로 관망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신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로 이제 명명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수청이 지금 대표적인 그런 민주당의 과제로 많이 비춰지고 있었는데 윤 총장의 이 사퇴로 인해서 이른바 속도 조절이라는 게 좀 이뤄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갑니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속도 조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제도 안착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과제였던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그중에 수사기소 분리되었지만 남아있던 수사권 6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요. 그중에 하나의 안이 이제 중수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입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직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기도 합니다. 예. 오히려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아마 갸우뚱하시리라 봅니다. 도대체 어떤 헌법과 어떤 법치가 무너졌고 훼손되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 부분을 증명하셔야 될 거로 보고요. 아마 저희는 제도 안착을 위해서 또 민주 검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제 입장도 사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꼭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한 재보궐선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과연 오늘의 이런 큰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먼저 최영두 의원께 재보궐선거 민심은 출렁이고 있는데 윤석열 이슈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왔던 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법치가 이렇게 파괴되고 인사의 원칙이 이렇게 무시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산자부 공무원이 시 내리듯이 무슨 500몇십 건 되는 문서를 파괴하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엄청난 권력형 비리가 보이는 금융펀드 사기 사건이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건에서 그걸 그나마 하려고 했던 윤석열 총장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이 그토록 치켜 세우던 권력과 상대로 용감하게 싸우던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고 그럼 권력 받겠다고 이 권력은 비리가 없습니까? 그 권력 비리 수사한다고 철저하게 몰아내고 조롱하고 비웃고 온갖 뒷조사를 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몰아내놓고 지금 이제 이것들이 국민들에게 일으키는 공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말하고 하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노가 이번 선거에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윤석열 총장이 그 거치와 무관하게 윤석열 총장이 겪어왔던 것, 또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건 사람들이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저희는 당원 당규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원과 국민을 위한 어떤 선거 경선 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진행해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찌되건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날은 오세훈 후보가 또 박형준 후보가 결정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적 관심은 윤석열 총장에게 쏠렸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사실 재보궐선거의 영향력보다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혹은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그 부분이 좀 더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라고 보지 재보궐선거의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가 있어서요. 그것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 대담 이어갈까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급 인사 논란 사의 표명을 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의 사표를 수리하고요. 후임에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사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싶은데요. 이번 사의 표명까지의 가장 큰 어떤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은 중수청입니다. 중수청이 왜 필요한지 아니면 왜 필요가 없는지 여야 입장은 너무나 첨예하게 다릅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한 1분씩을 두 분께 차례로 드릴게요. 그 중수청은 왜 필요한지 또는 왜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1분의 시간 동안 좀 이제 의미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도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중수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는 것은 여야가 똑같았습니다. 이게 네. 근데 그것을 검찰이 할 것이냐. 검찰이 하기로 처음에 이 정부가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죠. 검경 수사 분리를 하되 중대 범죄 6개는 검찰이 한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엄밀한 법률 적용이 요구됩니다. 전부 지능형 범죄입니다. 금융 범죄고 권력형 범죄고 금융 범죄 이렇기 때문에 수사도 그냥 증거도 부당한 증거를 채집하게 되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치열한 두뇌 싸움과 법률 싸움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오랫동안 해왔던 검찰에게 맞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정해준 것이고 당시 민정수석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부패 수사 능력, 중대범죄 수사 능력을 온전한 조직이 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검경 수사 분리가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융범죄, 즉 월스트리트 금융범죄 같은 것은 검사가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줄리안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지금 신현수 수석이 물러나는 거 보니까 지금 신현수 수석 이 총장 사태가 저는 다 같은 맥락에서 뭐냐면은 이 정부 내에서 그나마 대통령이 신임했고 또 대통령도 지켜세웠던 그런 사람들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설 자리가 없어졌구나 네. 이런 절망감을 느낍니다. 네. 1분 30초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 장경태 의원은 중수청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6대 중대 범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권력형이라든지 금융, 마약, 선거, 사범, 공직비리 등이 있습니다. 이 중대 6대 범죄가 사실 가장 검사들의 전관예우를 받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이 말씀하셨을 때 뭐 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제도 안착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해가는 과정에서 6대 범죄에서 범죄 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어떻게 이제 이 전달하고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이 더 이상 검사가 이 수사권을 빌미로 이 범죄자와 이 형량을 조정한다든지 혹은 이 퇴임 이후에 변호사가 돼서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중대 범죄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동안의 정치 검찰 또 반인권적 검찰 이 표적 수사, 기획 수사, 별건 수사 모든 수사의 행태들을 검사들이 해왔던 이 그동안 형태들은 일반적 형사 사건에서 해왔던 것들이 아닙니다. 6대 중대 범죄에 한해서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동안의 이 검찰을 좀 더 보다 더 선진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라고 봅니다. 네. 열도펀치 두 번째 주제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보궐선거 대진표가 하나 둘씩 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장 의원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뭐 오세훈의 날이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보궐선거 경선 후보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고 이제 단일화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 다소 좀 나경원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여론조사도 그랬고요. 뭐 여성 가산점도 그렇고 그랬는데 약간 반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의 그 이제 저번에 후보 선정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은 부산에서 박성훈 부시장이 이제
2위로 예. 이현주 의원을 앞서서 이제 2위로 됐다는 대목입니다. 뭐냐니까 이 정치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 대한 혐오가 상당히 깊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얼마 전까지 중앙 정치에서 맹활약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그것들이 생각보다 그 불신이랄 게 깊구나. 저는 뭐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뛸 동안에 민생을 살피고 오히려 저 예. 중소기업 정책을 살피고 시장을 살피고 했던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맹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마이너스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됐던 건 특별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그 무상급식 문제로 사퇴하면서 이제 지난 10년이 민주당 시장의 시대가 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론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또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도의 성향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저 보면 오세훈 시장 시절에 제가 당시에 외국 살다가 한번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도시가 깨끗해 있었고 도시 네. 인프라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 도시는 어떤 랜드마크와 인프라인데 지금 뉴욕타임즈 보면 항상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그 눈여겨봐야 되는 명소 중에 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 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DDP 같은 것들이죠. 우리 저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동대문 플라자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만든 행정 능력 같은 걸 아마 더 크게 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도 범여권도 단일화라는 과제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야권의 단일화보다는 그렇게 복잡한 방정식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그리고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뭐 둘 다 만만치 않은 상대이긴 하겠지만 어느 쪽이 좀 껄끄럽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어떤 후보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서울 시민의 삶을 개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에는 공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죠.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는 후보 선출을 해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있을 뭐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라든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이 서울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개발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을 보다 보면 이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와의 이 단일화 논의가 기호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대단히 저는 이 김종인 위원장께서 너무 안철수 후보를 너무 끌고 다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호가 2번이든 4번이든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미래한국당은 4번이었고요.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5번이었습니다. 민생당이 오히려 3번이었고요. 국민의당은 10번. 그리고 열린민주당 12번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민과 국민께서 이 기호와 관계없이 당명을 보고 찍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2번이냐 4번이냐의 논쟁을 가지고 이 그래도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는 너무 좀 무례하다고 봅니다. 예, 기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우리 당으로서도 상당히 중대한 문제죠. 그리고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서울시장을 가지고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고 무소속을 조순 후보하고 박은순 후보 두 분이 있었고 예. 또 이제 경기도에서는 김진표 유시민 또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고 했죠.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이겼는데 네. 유시민 후보가 무소속이 그 당시 무슨 개혁당인가 그랬는데 그 김진표 후보가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력 정당, 그건 제1야당이든 제1여당이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되는 것이 유리한 것도 있었고 예. 또 뭐 지금도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같은 그런 구도도 있을 텐데 저희 당으로서는 저희 당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죠. 네. 오늘 말씀 뭐 윤석열 총장 얘기 많이 해갔고요. 선거 얘기 조금 많이 못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두 분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